온 세상의 1000만 가지 일을 책임지고 챙겨나가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년 공부입니다. 상시일기 유문연 공부는 사막 공부 중에 치사 공부를 잘하여 복된 일을 잘하여서 기질 변화, 심성 변화를 하여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시일기법 8자를 바꾸는 공부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정전의 일기법 상시일기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사항은 조석 신고, 연불, 자선, 경전, 연섭, 유해, 기도, 입선이라고 그러죠. 계문의 번과 유무를 기재하는 것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당일의 심신동작의 사항을 기재하고 반성하여 골라 맞는 사막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기질 변화, 심성 변화로 팔자를 바꾸는 마음 공부입니다.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께서 유문연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제 교학과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이제 영산에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원기 45년에서 4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산 종사께서 영산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법타원님께서 대산 종사님 방총수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방총수를 하다가 유무님 하신 주문의를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태조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콩을 가지고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태조사 하시느라고 여쭈어 보니 대산 종사님께서 너는 안 하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질 변화가 더디고 확인도 안 된다. 모든 일가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유무념을 대조를 안 해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유무념을 이제 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깝고 잘 되는 것부터 유념권 수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 일이나 어려운 일은 하지 말고 가까운 것부터 하여라. 그래서 이제 계문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보통급은 좀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신급에서 입으로 하는 것이 딱 3가지가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그 계문이냐면요. 다른 사람 가시를 말하지 말아라.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아라. 비방하거나 꾸미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많이는 안 하는데 걸리는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을 사용하는 특징급 쉽게 말을 해서 3 종목을 가지고 한번 입이 철이 나도록 유무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수첩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누군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가시를 말하게 되면서 딱 걸리더라는 것이죠. 야, 그렇게 되는구나. 또 내 얘기를 주장을 하려면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땐 30대였다고 그래요. 뭐 재밌게 얘기한다고 적지 않게 또 꾸며서 하는 것들이 여러 번 체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타원님께서 내 주소를 알겠다. 내 주소를 알겠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그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답 감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재미있게 해야 한다. 잘 안 되더라도 검정 것이 많아도 공부 잘 된 것이다. 무념 한 줄도 모를 텐데 체킹한 것이니까 잘 된 것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기숙사 사감을 갔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현 선생님 무서워요.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안 무서운데 왜 학생들이 나보고 무섭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철저한 유문연 공부가 소승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빈틈없이 늘 챙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남에게도 그렇게 비춰졌나 이제 싶어서 그때부터 어머니 못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자비롭죠. 그래서 무서우면 안 되니까 어머니를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몇 달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덜 무섭지. 그랬더니 에이, 지금도 무서워요. 아직 멀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못자에다가 그 다음에 은자를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확실히 이제 유념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사감이니까 뭐든 가르치려고 하는 직업 의식이 있어서 배울 학자. 그래서 일상수행 요법에서 배우는 대로 돌리려고 많은 애쓰고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를 해주니까 학생이 나의 겨울이 되고 내 공부는 소송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게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교화를 나갔을 때는 제일 많이 걸린 게 상정법에서 암한심, 상대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기심과 시기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치, 그게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문형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여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르고 지은 죄를 꼭 용서를 빌고 깨우쳐 주시라고 조서신구에 꼭 넣어서 유문형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화는 대성으로 하라는 말씀이 조금은 짐작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교단 초창기에 그러니까 1917년이죠. 원기 2년입니다. 제자들의 망 공부 실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일기법의 원형으로 성계 명시독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공부시켜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매월 3순일로 법회를 봤는데요. 10일 동안에 지낸 마음을 조사하여 신성의 진태와 실행 여부를 대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세 가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이 제일 가는 사람은 그 이름 아래에 푸른색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 검정색을 표시하여 교도들의 신성 등급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홍색 흑점으로 조사하여 그 신성 진태를 대조하게 하니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여서 그 마음의 계람됨과 신성의 철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불교 일기는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망 공부한 것을 기록하여 사막훈련이죠. 그게 보면 또 사막이죠. 그래서
기질 변화와 심성 변화를 얻어한 공부의 성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계맹시독은 현행일기법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도님들 교화단 마음공부 상시일기 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기법의 기원인 성계맹시독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도님들의 정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준을 훈련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방법이 까다롭지 않고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조사하고 감정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상시일기법은 단원조사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단장이 단원을 직접 챙기는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일기장은 저승의 재판문서입니다. 한평생 일기 공부에만 불석지공이죠. 비록 천천히 하더라도 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상시일기는요, 챙기는 마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반성하고 참회를 하며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 보다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일기는 생활 속에서 쓰는 일기로 당일의 유무는 처리와 학습사항과 계문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기재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때 당시에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적으로 적는다면 스스로 복이 얼마나 쌓였는지, 죄가 얼마나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무년 처리는 하자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조목으로 또 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의심을 놓지 않고 챙겼으면 유념이죠. 못 챙겼으면 무념하여 번수를 기재합니다. 교도님들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학습사항은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을 그 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와 입서는 참선 여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문은 번가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번가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의 범한 기수를 번수를 기재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원불교는 일기법입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매일매일 상시일기를 기재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요? 챙기지 않고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처로 이루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불문에 입문하여 유무념 공부를 체크하라고 하면 재미를 대단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단계적으로 하면 재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무념 대조는 대조 공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팔자를 고치는 공부며 인격을 갖추는데 빠른 공부법이죠. 그래서 유무념 공부는 모든 경계를 처리한 후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는가, 마음을 놓고 했는가 대조하고 반성하는 공부입니다. 저는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저도 상시일기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것들이 말과 탐진치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루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마음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신부를 모시고 난 후에 회강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시일기로 마음을 챙길 수 있어서 죄를 조금 덜 짓고 복을 짓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문형 공부의 필요성을 있는데요. 필요성을 또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경의편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만사 어느 일도 유념이 아니고는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유념 공부가 마음 실력을 쌓고 현실 개척 역량과 경륜을 무한 개발하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문형 공부의 표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일기법의 표준을 밝혀주신 바와 같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으면 유념, 그 표준을 챙기는 대중심이 없었으면 무념으로 하는데요. 즉 처음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생각하여 치사했으면 유념으로 기재하고, 마음이 멈춰지지 않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무작정 반대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했으면 무념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여 마음을 멈춰서 치사하는 신법이 익어지면, 그 마음이 익어지면 이때부터는 유문형 기자의 표준을 그 일의 결과까지 보면서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했을지라도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무념으로 처리를 합니다. 설사 일이 잘못되었어도 저녁에 대조를 할 때요, 무념하였구나, 마음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문형 공부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부심을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보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황색불이 딱 들어왔는데도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출발 안 하더라고요.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은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멈추는 공부죠. 그러면 대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조 공부. 대조라는 것은요, 유념 처리라 하면 육근을 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고 실행하는 것을 이름이고, 무념 처리라 하면 육근을 작용할 때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하고 싶은데 끌리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흔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념, 무념의 숫자를 기재를 하는데요, 유념어로 처리한 경계수와 무념어로 처리한 경계수를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는 체조사 공부를 하셨는데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따로의 태조사법을 두어서 대조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으로 하고,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금은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원불교를 큰 도라 할까요? 원불교법을 큰 도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진리를 밝힘과 동시에 유무심, 남녀노소, 선악기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법이 태조사 공부입니다. 또한 태조사법은 유념, 무념 공부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 예전에 대종사님 당대 때는 한글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콩, 검정콩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무념 시계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또한 또 목걸이 갖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첩, 염주로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념, 무념을 대조를 시킬까? 대조시키는 그 본인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육근 동작을
할 때 잘된 일은 몇 가지이며 잘못된 일은 몇 가지이며 그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잘된 일은 복이 오고 잘못된 일은 죄가 오는 일이죠. 그래서 죄는 덜 짓고 복만 짓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시일기에 이렇게 기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군을 동작할 때 경계에 대해 방심하지 말고 유념을 하자는 것이 유념무념, 대조이며 주의 공부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념 공부는 주의 공부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교도님들 중에서는 상시일기 중에 유문념 공부 기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저도 어렵더라고요.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마음을 챙겨서 하다 보면 재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아울러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나고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아울러서 말을 하게 되면 계문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됐냐면요,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두 사람이 아울러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는 멈춰야 됩니다. 딱 마음을 챙겨서 멈춰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죠. 대산종사님께서는 정법사위에 오르시기 전에 신용으로 철저하게 유문념 삼을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주를 돌리는 것으로 유문념 하셨다는 것인데요, 염주를 너무 많이 돌려서 그 염주가 닳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이든 신용이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철칙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을 습관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과 이행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도성을 본질이자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 성장의 본질이며 우리는 자아의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천부적인 능력을 통하여 결정과 개선을 해야 할 점, 또한 개발해야 할 재능, 또 바꾸거나 없어야 할 버릇 등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과 독립의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즉 결심을 하고 난 후에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존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인데요. 첫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고요.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약속일지라도 항상 그것을 실천한다면 자기 통제의 장점을 깨닫게 하는 내적인 성실성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지키면 자신의 신용과 명예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보다 점차 더 중요해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약속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이야말로 효과성의 기본적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식과 기량, 욕구는 우리 모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유모형 잡게 되면 다른 것도 따라서 다 온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 영역이 점차 커지면 습관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더 깊게 내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아는 강직하고 밖은 부드러운 성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모형 공부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음 챙기기입니다. 두 번째, 이러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표준을 삼아서 공부가 잘 되어 가면 이를 잘 되고 못된 것으로서 유념무념을 번수를 계산하되 원불교에서는 하라는 조목을 삼합했죠. 사은사요, 설순여론이죠. 그리고 계문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경계수를 크게 잡아 대조를 하면 더 능숙해지면서 하루에 어느 때 또는 하루를 한 경계를 잡고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서 하면서 특기 잘된 것으로 대중 삼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일심입니다. 일심은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심이 계속되는 표준을 삼는다. 아주 능숙해지면요,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1년에 간단 없이 일심, 집중이 계속되는 것을 표준을 삼되 마음이 고요해지면 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마음이 동하면, 움직이면 득행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갱결을 당하여 득행이 나타나는 경계를 이르렀다면 이것은 불법사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경계가 왔습니다. 안 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멈추는 것이죠. 화를 안 내고 그런다 쉽지는 않지만 멈추어서 마음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종사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빗자루질 하나하나 할 때 한마음 챙겨서 일심으로 빗자루질을 해라.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유무념으로 가르쳐서 하도록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무념은 마음 챙기기에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당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2배, 3배 사람들이 법회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교당 신발장은 30명 정도 넣으면 그 신발장이 꽉 찹니다. 그런데 90명 정도 사람들이 왔으니 당연히 신발장은 법당 앞에 신발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행사를 마치고 딱 법당 밖으로 나왔는데 그 신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누구도 신발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차례로 벗어놓는 습관을 길들였다면 아니면 그 누군가가 신발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감상이 들었었습니다. 신발장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당 입구에 벗어놓은 것은 맞으나 행사 마치고 신발 찾기 힘들지만 보기도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좋은 습관 길들이는 요령 공부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문용 공부는 일신 공부로서 살피는 공부입니다. 원기 16년에 소태산 대종사님이 처음에 부산을 방문을 하였을 때 훈타원 양도신 선지님은 대종사님을 뵙고 그 후 원기 20년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선에 입선을 하고 대종사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엄부 계리서를 올렸습니다. 원기 22년이죠. 2월 6일에 동선을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여 원기 23년 총회 후에 이제 통신부 서기로 구타원 이공주 정사님을 모시고 근무를 해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도신아 너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불렸습니다. 네 형이 아기가 많이 아파서 부하당에 가야 하니까 네가 가서 약을 다려주어라. 동진아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준비해서 가거라. 양도신 선지님은 10일 넘게 약도 다리고 아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약을 올려놓고 버선을 기울이고 부하당에 세대로 살고 있는 추수월님의 집에 가서 대봉틀을 돌렸습니다. 재봉틀에 버선을 끼워가지고 돌아오는데 약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약은 이미 다 타고 검정 이렇게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약 타는 냄새를 맡은 육타원 이동기나 선지님이 아기 약 먹일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며 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타원님은 가슴이 뛰고 너무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방에 다시 가서 약을 지어다가 앉혀놓고 부채질을 열심히 해서 약을 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고 좀 이렇게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재차 다려서 이제 이동진아 선지님께 갖다 드리고 그때는 이제 약을 앉힐 때도 일심으로 앉혔고 바느질을 할 때도 일심을 했는데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되어서 마음이 이심 두 마음이 될 터인데 끌리더라도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생각했더라면 약을 태우지 아니했을 것인데 끌리기는 아니했으나 약을 태웠으니 이 일은 잘못된 일이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이 일에만 일심을 들이대고 저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일심을 들이대서 동할 때 일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챙기롱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유명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1000만 가지 일을 책임지고 챙겨나가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념 공부입니다. 상시일기 유문념 공부는 사막 공부 중에 치사 공부를 잘하여 복된 일을 잘하여서 기질 변화, 심성 변화를 하여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문념 공부는 부처의 삶을 사시는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제자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저도 노력하는 공부인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